자, 이어서 이제 월요일마다 만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좀 엄중하기 때문에 예.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 주는 저희가 전화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는 차원에서 전화로 연결해 봤는데 좀 아쉽네요. 못 봐서. 예, 네.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거니까요. 네. 그렇게 제가 학생들을 보고 싶었지만은 한 음. 학기 내내 비대면 온라인 강의만 하고 말았잖아요. 네. 예. 근데 참 2 학기 때는 대면 강의할 수 그러게요.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불투명해졌는데 네.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도 등록금을 다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음.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프고 네.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미안해 가지고 네. 원래 제가 인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음. 개강 파티, 그다음에 중간 시험 보면 중간 파티, 네. 그다음에 기말 시험 본 다음에 종강 파티를 3번 하거든요. 음. 그래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랬어요, 항상. 아유, 근데 이번엔 그러셨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자영업자 활성화도 할 겸을 해서 프랜차이즈 쿠폰 있죠. 예. 그것을 만 원짜리 쿠폰을 3번 보내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아. 학생들이 너무 비록 다 해서 3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음. 너무 힘이 됐다고 예. 아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그런 마음들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자.' 예.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지금 오늘 한 200명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주말이긴 코로나19 신규 하지만 확진자. 예.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서 검사를 엄청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검사 받고 그래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이번 주에는 꼭 잡혀서 지금 다음 주에는 단계가 좀 완화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게요. 4 얼마나 단계가 지금 이번 주까지인데. 어렵냐면요. 예. 여의도라든지 이렇게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음. 6시 이후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지금 예. 2명밖에 못 모이니까. 맛집들 가 보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어디 맛집을 갔는데 네. 저희 말고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하하. 아예 안 와 버린다. 왜냐하면 둘이 다니는 건 좀 친구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술 한잔 먹을 때 둘이는 안 먹잖아요 잘. 잘 안 마시게 되죠. 서너시 먹잖아요, 서너시. 네. 근데 인제 연인들끼리는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근데 음. 나머지는 안 다니니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맞습니다. 4 예예. 단계가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예예예. 하는데 예. 특히 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지원 문제 지금 뭐 네. 당정이 두텁게 좀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이거는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주에 국회 산자위에서 네. 정부가 제출한 한 3-4 조쯤 되는데요. 그 피해 지원 금액이라든지 손실 보상. 음.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3.4 조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6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음. 피해 보상은 지난날 그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에 대한 피해 보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실 보상은 이제 앞으로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영업 음. 금지나 영업 제한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4 단계부터가 해당됩니다. 네. 근데 둘 다 금액이 작잖아요. 음. 그래서 산자에서 보니까 피해 보상 금액도 한 3조 정도를 더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손실 보상도 6천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음. 각각 2배 늘린 건데 그런 건 잘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제 사실은 우리 국민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인제 아. 소상공인들은 빨리 도와주는 건 찬성하면서도 네. 결국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와야 된다. 다만 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더 도와줘야 된다면 그분들은 선별해서 두텁게.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 네. 이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아하. 김부겸 부총리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또 민주당 지지자 범민주 세력 상당수가 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정해야 된다." 네. 라는 여론이 이제 거세니까 청와대가 어. 나서 송남기 부총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 다 같이 힘든데 지금 거의 한 몇 달을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별이냐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청와대 호소들이 있는데요. 음. 이번 주 안에 이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보상, 손실 보상은 뭐 최대한 빨리 추경안 논의해서 이번 주 예. 안에 최대한 빨리 지급되게 빨리.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논의해서 음. 일단 통과를 시켜 놓고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면 12.5조가 들고요. 네. 그다음에 30만 원 전 국민에 주면 15조가 듭니다. 근데 어. 지금 10.4조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캐시백 1.1조를 신용카드 캐시백에 안 쓰고 음. 재난중으로 주면 네. 11.5조가 되잖아요. 아하. 거기서 1조만 증액하면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예.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2.5조를 더 증액하면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인데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1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은 방역이 안 좋기 때문에 당장 못 받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네. 하지만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8월 달에는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음.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도 어. 월급날 기다릴 때 네. 일 너무 설레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월급날 뭐 휴가 기다릴 때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휴가 수당을 준다든지 네. 그러면 회사가 고맙고 사장님도 고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 국민들, 국가가 국민들의 집인데, 음. 국민의 집 이론이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민중의 집이다. 음.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8월 달에 1 인당 30만 원, 4인 가구 120만 원이 나옵니다. 네. 5인 가구는 150만 원이고요. 아, 이거 큰 힘이 정말 작은 돈 되겠네요. 아, 아니거든요. 예. 그럼요. 그리고 내수 활성화 엄청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피해 보상이 이번에 상당히 풍선에 나가도 모자라다고 하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피해 금액에 미달하신 분들 꽤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인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가잖아요. 네. 그러고 그게 또 위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물밀듯이 매출 증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석삼조 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게,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농민들이 있잖아요. 네. 농민들은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죠. 그래서 자산이 건보료가 꽤 나와 아. 가지고 예. 농민들이 월급, 도시의 도시민들보다 더 사실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음. 재난지원금은 더 많이 못 받는다고 확인된 겁니다. 아, 그런 것도 그래 저희가 농민분들 생각 못 했었는데. 예예. 네. 그러니까 이 80%를 건보료로 자른다는 게 아. 정말 너무나 불공평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 사각지대 발생하고 음. 역차별 문제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지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가난한 어르신들 돌 때는 70%를 끊어 가지고 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들고 있잖아요. 65세 음. 이상 하위소득 70%만. 네. 아니, 그렇게 연구가 잘 되어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도와야 되는 어떤 일반적인 복지 제도에서는 선별 복지가 필요합니다. 아동 수당은 우리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잖아요. 네. 만 7세 미만의 아이들 모두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른은 모두 안 줍니다. 70%만 줍니다. 다. 그러니까 제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모두 재난으로 고통을 받았고 힘 모아서 극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에게 주는 게 맞는데, 음. 다만 더 힘든 사람, 더 피해를 본 분들에겐 더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두텁게. 그러니까 저는 홍남기 씨가 너무 답답한 게, 네. 뭐하러 20% 상위층 국민들을 돕느냐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 20% 음. 상위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그 20% 중에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피해를 본 게 없다는데 그 20% 중에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상위 계층 중에도 소득이 급감하거나 사업이 그렇죠. 갑자기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업종에 그걸 다 따라서. 하나하나 다 구분해 내고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도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음. 1년 반 동안 다 같이 고생해 놓고 네. "니들은 빠져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세금이 5월 달까지 43조가 늘어났는데 네. 그 20%가 그 세금을 주로 낸 계층이기도 합니다. 아하. 주로 이번에 43조 늘어난 거 보면 그렇죠, 사실은. 법인세, 네네. 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도울 땐 돕고
세금 더 낼 때 더 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복지제도에서는 배제하고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그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주 얘기하는데도 왜 그거를 모른 체 하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당 일부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다수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재차 정권 전환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입장을 냈으니까요. 네. 자기가 어리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예. 당내에서. 네. 저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어 청년 당대표도 필요하고 음. 프랑스의 트리포 총리 37살 때 됐었고 음. 아니 프랑스 마크롱 총리 39살 때 대통령이 됐었고 예. 캐나다의 트리포 총리 음. 37살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경쟁이나 시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네. 정말 끔찍한 하하.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을 논의하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감은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설득하니까 정권 재난이 맞는 것 같다고 해준 거 그러게요. 아닙니까? 그걸 뒤엎은 국민의힘 내 수구 기득권 세력들, 음. 국민들에게 돈 저는 쓰는 걸 너무너무 네.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예. 그 맥락에 홍남기 부총리가 있는 겁니다. 홍남기 장관이 있는데 음. 자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고 국민들의 지적이 잇따르다면 네. 자기가 일개 관료에 불과하니까 음.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가 논의한다면 네. 검토하겠다. 홍남기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목소리를 치면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일은 국회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또 하하. 의원이 물어보는데 점잖게 여야가 참. 합의하면 따르겠느냐. 총리는 그런 음.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게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선출되지 않는 관료, 예. 행정 관료가 국회에 나와서 선출된 예. 우리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보다 단위 훨씬 많았지만 네. 뭐 국민을 직접 고문하고 죽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훨씬 예. 심각했지만 음. 그때도 관료들은 국회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쩔쩔매는 모양새 보이고 아. 그래도 여야가 합의하면 그래도 예. 마지못해서 따랐습니다. 뭐 정권이 유지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박정희나 음.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뭐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네. 청와대나 대통령을 욕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좀 이럴 땐 답답합니다. 음. 착하지만은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비판을 받잖아요. 이럴 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신직 나서서 아무리 대통령이 사람이 좋고 본인이 뽑은 사람들에 음.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무한의 신뢰를 보낸다 하더라도 네. 뭐 이런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정리를 했어야죠. 그래서 아. 저는 '더 길어지면 안 더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음. 지금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검사소마다 줄 서 있잖아요, 이 떼약볕에. 네. 그분들도 굉장히 민심에 그것도 민심 악화된 요인입니다. 다 지금 협조를 하고 근데 계시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40%대 중반까지 음. 유지하면서 그 정부의 마지막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착한 사람이고 네. 그동안 있었던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음. 뭐 기껏해서 윤석열 일당이 수사한다는 게 탈원전이나 네. 정책 관련 문제들 아닙니까? 음. 김학의 출금 과정, 아 그렇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출금시켜야 된다고 해서 한 것, 이런 것 수사하면서 네. 이게 지금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데 윤석열이 한동훈이 국민들이 우리 아시는 국민들이 거죠? 이제 그 그건 우리 여론조사 국민들이 결과 아는 보면. 거죠. 예, 네. 왜냐하면 그동안 권력형 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수태해봤던 온갖 음.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특권과 비리를 누리고 네. 이권을 다 개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음.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일부 관료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의 네. 그런 구태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권 차원에서 또 청와대 음. 차원에서 정부 여당 핵심이 관여된 그런 비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 됐든 세계적으로 한국이
코로나도 경제도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음. 우리 보건의료진들의 그 엄청난 그렇죠. 희생도 희생에 바탕해서요. 네. 이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백신 빨리 음. 맞자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 그다음에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피해자들은 취약계층은 추가 추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네. 근데 이 두텁게. 백신 문제는 음. 정경 질병관리청장으로 상징되는 네. 그분들이 이러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 음. 그래도 비교적 차질 없이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정경 음. 청장님 그 식사하신 거 보니까 아 그 아유 다 배달시켜서 얼마나 바쁘시면 막 김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깐요. 근데 아유 국민들이 짠한 거거든요. 진짜 그런 국민들을 거는 위해서 저도 본 적이 음 없어요. 뭐 그렇게 쓴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통 보통 고위 관료들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업무추진 보면 맨 호텔 뭐 일식집 뭐 이런 박원순 시장도 호텔 밥마저도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런 뭐 음. 증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에 있어서 그렇죠. 정경 청량 같은 분들이 있고 그게 또 평가를 받는 문재인 거고. 대통령님 사람 좋고 네. 최소한 부패하지 않고 음. 그다음에 말도 참 점잖게 하시잖아요. 네. 설화를 일으켜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 부분을 예. 잘 해결해야겠네요. 근데 이 인제 음음. 날도 더워지고 폭염 때문에 짜증 나고 코로나 때문에 짜증 나고 네. 2인 초과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검역소 음. 가면 줄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진짜 쪼끔만 우리 더 버텨서 극복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피해자들에겐 음. 더 풍성한 지원금이 나간다. 왜 이걸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못 하냐는 거죠. 홍남기 하나를 네. 설득 못 자 이번 주 안에 저희들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때론 비판도 하지만 이번 이 이슈만큼은 그래요. 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라. 네. 국민들도 음.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음. 예. 네.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돼서 저희가 안진걸 소장과 전국민 네. 재난지원금 얘기는 당분간 좀 안 하는 그렇죠. 걸로 맞습니다. 예, 해 해야 보도록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 글을 올리시고 이런 걸 보니까 예. 윤석열 이 전 검찰총장, 예. 이명박 예예. 윤석열 네. 씨 뭐 날아가지 않을까 감히 추정해 봅니다. 음. 동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를 중심으로 네. 아주 맹렬한 추적 보도가 있었고 음. 거기에 힘입어서 인제 한겨레에서도 오늘 특정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른바 라마다 르네상스 옛날 삼부토건 전 회장이었고 르네상스 호텔에 라마다 호텔의 그 사장이 됐던 조남욱 네. 굉장히 유명한 조남우 전 기이한 선부토건 사람인데 회장. 네. 예. 어.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연결시켜 준 사람으로도 꼽히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 어머니의 과거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꼽히고 있는데 음. 오늘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골프 접대나 네. 선물 접대를 여러 번 한 거로 나옵니다. 이게 일정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 예. 일정표에.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네. 저는 매우 팩트에 가깝다고 보는 게 음. 사실은 삼부토건 이건 지금 삼부토건 내부에서도 제보가 간 것이거든요. 네. 그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음. 그다음에 호텔 관계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윤석열과 조남욱이 아주 그냥 친하게 여러 번 어울린 걸 봤다라는 증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추정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에 네.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윤석열은 즉시 부인하는 데 있지만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선물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음.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한테 선물 왜 줍니까? 음. 고위 그 기업인들이 네. 다 보험 차원에 들고 평소에 관리하니까 주는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셈이겠죠. 예. 네. 한 번 받은 거면 100번이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계속 받았다면 네. 그건 특수관계입니다. 아하. 일종의. 그냥 예. 골프같이요. 골프 우리 국민들이 골프 음. 아무하고나 안 치죠. 저도 골프는 안 쳐봐서 모르지만 전혀 비즈니스적으로 또 많이 근데 친다고 골프 치는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엄청 듣잖아요. 요즘 하도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보면 아주 친한 친구들 아니면 나머지 다 비즈니스 아니면 잣대입니다.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특수관계인 거죠. 당시 조남욱 관련 수사도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었습니다. 음. 자, 이야기가 아주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부패나 비리할 때 나오는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과장을 했다는 것은 뭐냐? 이명박 때 잘 나가던 검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검찰의 예. 꽃이 대검 중수부장이고 그 음. 중수부 밑에 중수과장입니다. 네. 가장 잘 나가고 가장 권력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음. 그러면 윤석열이는 어떻게 갔느냐?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전혀 알려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자 바로 이명박 BBK 특검 때 파견 나가서 무혐의를 주도한 검사입니다. 정호영 특검 저희가 그리고 그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예예 뭐 예전에 언론 보도 나왔고 제가 여러 번 네. 전에 주장했는데요. 아하. 정호영 특검 밑에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네. 그다음에 윤석열 등이 검사로 갔습니다. 그 맞아요. 유명한 꼬리곰탕 먹고 네. 이명박이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음. 아무 문제 없다. 모든 아하.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를 내렸던 네. 사상 최악의 특검이었습니다. 아. 자, 그때 윤석열이 거기 있었고요. 네. 그 후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승승장구해서 대검 중수과장이 된 겁니다. 음. 그때 바로 그렇게 유명하던 그 시절에 이른바 윤우진, 윤대진 사건 잘 네네. 나가던 시절에 음. 봐주 의혹이 나왔고 윤대진 형 윤우진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도 거짓말하다 걸린 겁니다. 결국 아. 윤우진은 경찰이 수사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는데 네네. 거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하잖아요. 음. 지금 김건희 씨 인터뷰를 처음으로 해서 화제가 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기자에 의하면 네. 다른 사건들도 문제지만 윤우진 음. 사건 봐주기 한 거, 그럼 이게 본인이 인제 이게 딱 돼 있는 거니까요. 예, 걸려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본인이 거니까. 직접 개입했으니까요. 음.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의혹이 있다. 했으니까. 예. 네. 이진동 기자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그 그렇죠. 이진동 기자잖아요. 네. 그 의상실 장면, 음.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최순실이 찍지 마 소리 지르는 장면, 네. 그다음에 김영한 비망록까지 다 단독 특종했던 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력이 대단한데 네.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벌써. 근데 거기다 음. 이제 조나무기한테 이렇게 접대받고 아. 향응받고 예. 심지어는 인제 뭐 룸사롱에서도 같이 논 걸 봤다라는 그런 저희 추정이나 음. 증언도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근데 이제 윤 윤석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최근 10년간 조 전 회장 만나거나 통한 사실이 없고 평소 골프도 즐겨 치지 않을 뿐더러 부득이 치더라도 항상 비용은 내가 직접 부담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인 오명을 씌우려는 그런 보도다, 유감스럽다, 네, 저도 출처불명 읽어봤는데 일전표에 적힌 단순 일정을 부풀려서 허위로 접대 스폰서라는 그런 오명을 씌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네. 해명이 상당히 약합니다. 음. 출처불명이 아니라 조남욱 회장 일정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꼼꼼히 적어놓은 일정표예요. 윤검, 음. 윤석열, 네. 최 회장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하. 선물표랑 일정표에. 예. 그럼 윤석열과 최은순과 또는 각각과 굉장히 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 김건희 씨가 과거의 직업이 뭐였는지는 저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네. 그것으로 더 매달리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 직업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만약에 술집을 했던 술집의 종업원이었던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맺어진 인연으로 음. 어머니와 자신의 비리를 덮었다. 아. 사건을 왜곡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게 네. 핵심 문제인 그런 겁니다. 의혹이 그 밝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의혹이. 그다음에 그 과정에 윤석열을 만났는데 피의자 신분인 거 알면서도 음. 특혜를 줬다. 그게 아. 사랑해서 특혜를 줬던 아니면 환심을 사기해서 특혜를 줬던 네. 그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음. 그건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음. 사랑하는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 범죄를 이렇게 숨겨주잖아요. 네. 그 아름답죠. 개인에게는. 하지만 그건 사회적으로 범죄잖아요. 직무유기가 되고 직권남용이 되고. 음. 그러니까 그것은 다 검사로서의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당시에 정대택 선생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가 네. 바로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과 질의에 바탕해서 징계를 했다라고 회신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그런 크고 작은 추문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조나무 건까지 이번에 터진 거고 아. 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BBK 특검 때 무혐의를 주도한 검사라는 게 소환된 게 이번에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명박의 다스 비리의 종범들이 네. 다스의 그 주식을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건데. 네. 근데 그러니까 주식을 차명으로 부여받고 있어도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음.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물린 겁니다. 내 아. 이놈들 니들 주식 받아놓고도 증여세도 안 냈다. 네. 주식을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린 세금을 증여세를 내야 내야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더니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음. 증여세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주말에 이제 그 판결이 알려진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스는 음. 이명박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거 온 국민이 다스도 BBK에도 다 이명박 거라는 거 다 알았는데 네. 그걸 봐주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정말 악행에 악행을 얻어가고 비리에 비를 거듭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다시 아. 화제가 되는 거죠. 그 그러게요. BBK 특검 정호영, 그 밑에 음. 핵심 수사검사 유상범과 윤석열 네. 다시 이게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윤석열이 그때 봐주게 하고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MB 정권이 제일 쿨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맥락이 아. 맞아떨어지죠. 예. 가장 이명박 때 잘 나갔죠. BBK 무혐의해서 이명박 잘 나갔죠. 그러니까 MB 정권이 가장 쿨했다 그랬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 실제 MB 세력들이 많이들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잘 나가던 시절에 윤우진 사건, 그다음에 조남욱 사건, 네. 최은순, 김건희 사건의 개입했을 아. 가능성까지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맥락이 되네요. 있는 것이죠. 예, 예, 다 맥락이 연결이 있네요. 되는 겁니다. 예. 어. 만약에 BBK 검사가 아니었다. 네. BBK에서 이명박을 처벌한다는 주장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그랬으면 한직으로 쫓겨났겠죠. 이명박의 아.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게 그 수사 결과 거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쳐서 좀 이 자리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결국 그랬던 것이고 네. 그렇게 이제 검찰 내에서 자기 선후배들, 자기 측근들만 챙기고 잘 나가다가 이제 검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에 충성하는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수사 정도는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검찰이 국정원하고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에게 이제 국정원에 잘못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압하려고 나선 건데 네. 이제 그게 박근혜 정권 출범의 정당성 훼손되니까 당시에 잠시 고초를 겪은 낮은 수준의 고초를 겪은 것뿐이죠. 그게 이제 부각이 돼 가지고 예, 그러면서 예. 그가 저질렀던 온갖 그런 추문과 비리 의혹은 다 묻히고 네.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구나. 그게 검찰에 충성한다는 말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로 강직한 검사로 둔갑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것이고요. 그러게요.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더라도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남욱과 특수관계라는 게 상당히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네. 본인도 완벽하게 부인을 못해요. 그렇죠? 기억이 안 음. 난다. 출처분명의 박명근. 만약에 보통 정치인들이 실제 전혀 만난 사람도 아니고 골프도 안 쳤고 이런 특혜성 관계도 아니고 뭐라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근데 뭐 않잖아요. 같이 이 식사를 하거나 골프 친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비용을 네. 자신이 냈다. 비용을 자기가 냈다. 그거 저는 검사들이 비용 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검사, 교수, 기자들이 확인이 술 안 먹으면 되죠. 검사하고 교수하고 기자들이 술 먹으면 셋 다 술값 안 내고 가버린다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네. 내줘가지고 아.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예.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대나 또는 보험으로 내주는데 네. 해피면 그날 검사하고 교수하고 기자 셋이 술 먹으니까 다 술값 안 내고 원래 안 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렇죠. 요즘 언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 요즘 언론인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취재 비용이라든지 또는 네. 본인들이 취재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보니까 언론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잘 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검사들이라든지 일부 특권층들은 그런 경향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 전, 뭐 10년 전 이 사이니까 예, 그때는 예, 지금은 예. 또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예, 과연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아, 접대에 그럼요. 대해서 n분의 1로 냈을지 이건 좀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윤 전 총장의 골프장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네. 본인이 간 골프장을 네. 다 실토를 해서 아.
그때 당시 계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적해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 해명이 좀 자신 없는 해명이에요. 음. 기억 안 난다는 식이고 자기가 그냥 냈다는 식이고 네. 출처불명의 일정표라는데 출처불명이 아니 음. 조남욱 회장 건도 어떻게 출처불명입니까? 꼼꼼히 기록돼 놓으셨던데 일정을. 그러게요. 예. 이거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예. 이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토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아, 씨가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네. 한 번도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 적이 음, 없습니다.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이 맨 얘기만 하고 예, 있더라고요. 이승만식 네. 반공 자유민주주의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철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 지금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정확히는 전 세계 민주주의 이론을 보면요. 네.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 음, 그다음에 경제 영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가 필요하다는 거지. 모든 걸 시장에 네. 맡기고 그다음에 그런 옛날에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건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뭐 음,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라는 아주 거창하고 고상한 말 안에 네. 자유와 인권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님 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시장에 기업들이 마음대로 경제 음, 강자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아, 것이고 예. 그냥 철저한 냉전 이념으로 반공식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정책 중에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전 세계가 다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돌풍을 음, 불러일으키고 상원 예결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그렇죠. 거부하는 아주 편협하고 낡은 이념의 시각인데 그거 말고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심이라고 하는 모자 하나 쓰고 다니고 마스크. 예, 예. 마스크나 쓰고 다니고 예. 임대차 3법이 서민을 괴롭혔다잖아요. 지가 세입자를 만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이 음, 법으로 오히려 혜택을 본. 근데 공인중개사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공인중개사. 협회장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차 3법 되면 저기 매매 말고 공인중개사들 소득이 전월세 중개가 더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던 분들이 4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 소득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의 소득이 반 정도 가까이 줄겠죠. 네. 그니까 그 사람은 그 당연히 사람 임대차 예, 3법을 그렇죠. 싫어하죠. 네.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음. 사람 만나서 마치 서민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3법이 서민을 괴롭힌대요. 윤희수가 아. 똑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문재인 정권이 탈라반 정권이란 이유래요. 아이고 음. 어떻게 그 윤석열 남매는 윤씨 남매는 아, 어떻게 이렇게 그렇네요. 황당한 말만 아무 말 대잔치만 짓거리고 다닙니다. 아무튼 예. 아, 알겠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의 그런 행보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전화로 좀 연결을 해 예.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반드시 이번 주에 좀 팍팍 줄어서. 내일처럼 200명씩 줄어들어서 네. 다음 주엔 사무실에서 꼭 뵙고 싶고요. 우리 예. 애청자 여러분 항상 제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그 음. 모델 된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오마이뉴스 들어가시면 네. 모델. 오마이뉴스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민생 민주주의, 경제 음.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 시대에 그 세 가지 원칙에 가장 충실한 매체가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다. 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 번 안 받고 모델이 됐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영광이죠. 네. 예예예. 오마이뉴스 홍보대사 네. 안진걸. 예,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여러분 늘 사랑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기저기서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예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참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전화로 말씀을 오늘은 들어봤고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자, KJJ님 안진걸 짱, 바른소리님 안진걸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 이쪽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의 자발적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인터뷰하는 또 현장도 보여드리는 오마이 TV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많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뭐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대선 출마 제3지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홍남기 부총리 어떻게 할지 저희 계속 보게 되네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분들이 많은 지적할 정도로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